이번 시간에는 소매 유통업의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유통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만큼 유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는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유통의 정의는 미국 마케팅 협회에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르는 상품 및 서비스의 흐름을 관리하는 사업활동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생산자로부터 소비자에게 이어지는 모든 흐름을 관리하는 사업활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유통의 역할은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매매, 수송, 배송, 보관을 하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통업자가 생산자와 소비자 간에 가지고 있는 장소적인 거리, 그리고 인적인 거리, 시간적인 거리를 효율적으로 연결해서 결국은 거래 비용을 낮춰주는 데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경제활동의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매상들이 갖는 기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매상들이 제조업체, 메이커에게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장 확대 기능입니다. 시장 확대라는 것은 제조업체의 상품을 소매상이 취급해 줌으로 해서 더 넓은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재고 유지 부분입니다. 소비자가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상품을 주문하고 받는다면 그 제조업체가 소비자가 원하는 양을 그 시간에 맞게 공급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단 소매상은 그 재고를 갖다가 충분히 보관을 함으로 해서 일종의 버퍼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양을 소매상은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문 처리입니다. 주문 처리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가 제조업체에 직접 주문할 수 있는 걸 대행해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거래 비용을 낮춰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 소매상들의 가장 큰 기능은 바로 이 정보 제공 기능입니다. 요즘 유통업이 제조업을 능가했다는 의미가 좀 이상합니다만 우월적인 지위로 올라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고객들의 정보를 소매상들이 가지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소매상은 제조업체들이 직접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고객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AS라든지 설치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대행해준다는 것이죠. 그럼 소매상들이 소비자들에게 대해서 하는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구색 제공. 구색 제공은 만약에 제가 한국타이어라는 회사를 찾아가서 타이어를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제가 고를 수 있는 범위는 한국타이어밖에 없겠죠. 하지만 소매상들은 여러 가지 메이커들의 상품을 갖춤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여러 가지 구색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매상들이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소비자들에게 그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즘 또 소매상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금융 기능입니다. 카드 할부라든지 리스라든지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금융 비용을 줄여서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객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도 대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에어컨 같은 경우에 배달이라든지 설치라든지 아울러 AS까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업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 전에 유통업체의 특징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유통업체의 특징은 진화한다는 것입니다.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유통업체는 저희가 알고 있는 옛날 재래시장에서부터 지금 할인점, 카테고리 킬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업체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소매 수명 주기술입니다. 아마 이 그래프는 마케팅을 조금 공부해 보신 분이면 많이 본 그래프일 겁니다. 바로 제품 수명 주기술을 원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도입기를 거쳐서 성장, 성숙기를 거쳐
쇠퇴하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재래시장의 경우 지금 현재 이 그래프에 그대로 들어맞고 있죠. 도입해서 성장하다가 최근에는 쇠퇴기를 맞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최근의 업태라고 할 수 있는 할인점은 이미 성숙기를 다다라 있고요. 이 소매 수명 주기설은 실질적으로 설명하기는 아주 괜찮은 이론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너무 좀 도식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소매업 수레바퀴 가설이라는 것인데요. 처음 업태는 저가격, 저마진, 낮은 서비스로 진행을 한 진입 단계에 걸쳐서 성장 단계에 가면 고가격, 그 다음에 로케이션도 1급지로, 그 다음에 서비스는 더 강화해서 성장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제 투자 수익률이 낮아지고 보수적 운영을 하다 보면 쇠퇴하게 된다는 그런 이론이 되겠습니다. 이 이론도 설명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실제로 이 업태들이 이런 형태를 그대로 밟으면서 진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설명이 가능할 뿐이니까 뭐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코디언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좀 재미난 게요. 저희가 일반적인 소매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상품이 전문화가 됩니다. 전문화가 된 구두점이 생기고 이러한 상품들이 다시 다양한 제품을 가짐으로써 백화점이 되고 이 백화점이 또 성숙하다 보면 다시 한정된 제품 계열의 특화된 전문점이 되고 이 전문점이 다시 전체 상품을 아울러는 카탈로그 소매점 그리고 전문 카탈로그 소매점 이렇게 해서 다양한 제품과 전문적인 제품을 오고 가면서 아코디언처럼 주름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코디언 이론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상품을 전개하는 소매상의 진화를 보면 이 형태로 밟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설명은 아주 하기 쉽지만 또 마찬가지로 이 이론의 또 한계도 다 업태들이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지는 않다는 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변정법적 이론인데요. 말 그대로 정반합에 의해서 업태가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백화점처럼 고마진 저해준율의 업태가 그 반대되는 할인점, 저마진 고해준율의 업태와 만나게 되면 결국 할인 백화점이라는 새로운 업태가 탄생한다는 그런 이론입니다. 느끼시겠지만 좀 이론에 가까운 정말 이론을 위한 이론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런 할인 백화점의 업태가 백화점과 할인점이 합쳐져서 이렇게 탄생한 그런 배경을 아주 설명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 발전 이론을 말씀드린 것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그런 업태에 우리가 상품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판매 방식을 가질 건지 계속 연구하게끔 하는 좋은 모멘텀이 된 것 같아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소매상들이 가지는 마케팅 전략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매점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케팅의 시장 세분화 그리고 타겟 마케팅 그리고 시장 포지셔닝을 어떻게 가져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소매상에게 기대하는 부분은 뭐겠습니까? 내가 상품을 사고자 할 때 어디로 갈 건지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갈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조금 멀더라도 갈 수 있는 곳인지 접근성 그리고 점포 분위기는 뭐 시장 같은 분위기인지 아니면 아주 고급스러운 분위기인지 그리고 취급 상품 제일 중요하겠죠. 어떤 상품을 사러 갈 건지 어떤 가격에 이 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고요. 마찬가지로 점포 서비스가 배달 서비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건지 아니면 서비스가 배제되는 것인지 소비자는 여러 가지 형태에서 아마 그 소매상을 고르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소매 점포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전략은 뭐가 있겠습니까? 매장을 어디에다 세울 것인지 다운타운 시내에 할 것인지 외곽에 할 것인지 그럼 상품 구색은 많이 가져갈 것인지 적게 가져갈 건지 그리고 마진과 소매 점포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부분이 마진과 회전율이죠. 상품 마진을 많이 가져가고 회전율을 낮출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할 것인지 그리고 프로모션 촉진을 많이 할 것인지 적게 할 것인지 그리고 서비스도
소비자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아니면 서비스를 배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믹스를 하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 시장을 선정하고 그 소매점의 이제 포지셔닝이 결정되겠습니다. 우리가 소매업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그런 마케팅 믹스를 통해서 업태를 결정하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그 업태가 뭔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업종이라는 말도 쓰고 업태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먼저 업종이라는 말을 또 많이 쓰죠. 이 업종은 무엇을 판매 제조하는가 하는 기준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판매 상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는 거죠. 우리가 가구 판매점, 정육점, 의류점 이렇게 얘기할 때는 업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태는 뭘까요? 업태는 어떤 형태로 파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파는가가 아니고 무엇을 어떻게 파는가가 그 업태를 결정하는 거죠. 소비자의 구매 행동과 관련된 판매 방법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백화점은 일종의 대면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 사원들이 1대1로 밀착해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 반대되는 할인점은 셀프 서비스죠. 곤도라 집기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을 소비자가 직접 가서 고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어떤 상품을 파느냐가 보다 어떻게 파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소비자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매상이 취할 수 있는 마케팅 믹스 중에 가장 중요한 건 회전율과 마진의 문제입니다. 이 마진과 회전율의 믹스를 통해서 이제 소매업태가 결정되는 것이죠. 마진과 회전율이 동시에 높다면 바로 전문점이 되겠죠. 그 반대되는 마진도 낮고 회전율이 낮다면 그건 사업의 가능성이 없겠죠. 예, 그런 업태는 없습니다. 그거는 곧 망하게 될 것이니까요. 예. 우리가 흔히 보는 마트는 상품 회전율을 높이고 마진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슈퍼마켓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슈퍼마켓 할인점은 로케이션과 규모의 차이겠죠. 그리고 의류, 고가품을 많이 파는 백화점은 당연히 높은 마진을 가져갈 것입니다. 그 반대급부로 회전율은 낮겠죠. 그래서 회전율과 마진에 의해서 소매상의 업태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취급하고 있는 상품 분류를 한번 볼까요? 그들이 취급하는 상품은 주로 세 가지 분류로 나눕니다.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이죠. 쉽게 생각하면 편의품은 아주 일상용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품은 고가의 악기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뭐 그런 게 전문품이 되겠죠. 선매품은 그 중간 정도가 될 겁니다. 의류 패션 상품 정도는 선매품이 되겠죠. 자, 구매 계획은 있어서는 편의품은 거의 없습니다. 매장에 가서 고르겠죠. 하지만 우리가 고가의 전문 상품을 구매할 때는 상당한 수준의 구매 계획을 세우고 구매를 시작하시겠죠. 그리고 브랜드 선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의품인 경우에는 아마 현장 프로모션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1+1 이런 상품을 주로 구매하겠죠.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전문점은 선호 브랜드가 뚜렷하게 있을 것입니다. 쇼핑 노력 마찬가지입니다. 구매 계획 브랜드 선호에 따라서 쇼핑 노력이 전문점에 있어서는 전문품에 있어서는 최대가 될 것이고 편의품에 있어서는 쇼핑 노력이 거의 없겠죠. 카트로 끌고 가다가 그냥 집어 담는 그런 수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분류를 간단하게 봤고요. 우리 소매업태 종류를 갖다가 이번에는 가격과 구색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지금 백화점이나 여러 가지 업태들은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볼 수 있는 업태들입니다. 먼저 한번 백화점을 볼까요? 백화점은 높은 가격입니다. 높은 가격과 높은 구색이죠. 실제로 백화점은 2만 평 정도의 규모까지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 면적에 대부분 샵인 샵이죠. 가면 브랜드 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가의 상품을 많은 구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반대를 한번 볼까요? 슈퍼마켓입니다. 상품 구색을 적게 가져가죠. 실제로 매장 규모는 한 1,500평 규모. 저희 평수로 하면 한 500평 정도 될까요? 그런 상품을
주거 지역 가까이에 이제 로케이션 하게 되는 거죠. 가격은 당연히 저가 쪽입니다. 구색도 적고 요런 슈퍼마켓이 있고, 다만 요 CVS 우리 편의점이죠.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편의점은 당연히 상품 구색은 더 적습니다. 매장 규모도 적고요. 그죠? 가격이 좀 더 비싸죠. 대신 편의점은 24시간 영업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이 가격의 고가의 거부감을 극복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업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이 디스카운트 스토어, 할인점은 구색을 백화점만큼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비교적 4,0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SKU 수로 따지면 한 3만에서 5만 SKU를 가져갑니다. 결코 적지는 않습니다만 백화점의 의류 SKU 수에는 좀 비교하기는 어렵죠. 가격은 당연히 낮은 그런 업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GMS라고 이제 유통을 공부하게 되면 좀 볼 수 있는데요. 제너럴 머천다이징 스토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양판점으로 많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일본의 대표적인 할인점은 이토요가토 이런 부분들은 GMS라 할 수 있습니다. 디스카운트 스토어는 미국에서 들어온 월마트 같은 게 실제 디스카운트 스토어고요. GMS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이토요가토로 많이 벤치마킹해서 성장한 그런 할인점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소매업태가 변하고 있습니다. 왜 변하고 있습니까? 수요 측면, 공급 측면, 경쟁자 측면에서 새로운 환경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요 측면에서 본다면 소비 문화의 양극화가 요즘 메가 트렌드죠. 아주 비싸거나 아주 싸거나. 그것은 합리적인 소비 문화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공급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요즘 사회 문제도 되고 있지만 기업형 유통 비중이 아주 증대하고 있습니다. 요즘 SSM 말들이 많죠. 실제로 대기업 위주의 기업형 유통이 과점화 심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자라고 한다면 다른 업태라고 봐야 되겠죠. 다른 업태의 경쟁자는 온라인의 급성장입니다. 지금 온라인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주요 변화 요인으로 해서 국내 소매 시장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매 업태가 어떻게 매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그래프로 보시면 2003년과 2007년이 터닝 포인트가 되는 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은 할인점이 백화점의 전체 매출을 앞지른 해입니다. 실제로 시장 규모가 더 커졌다고 볼 수 있죠. 백화점은 이때부터 상당히 좀 쇠퇴기를 걷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무시할 정도는 아닙니다. 2007년에는 드디어 온라인, 홈쇼핑 등 무점포 업태가 백화점을 또 앞지르는 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할인점, 무점포, 백화점의 업태가 소매 시장을 크게 나누고 있습니다. 실제로 슈퍼마켓도 지역 밀착형 마케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편의점은 다점포화 전략에 따라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편의점은 이제 한 동네에 몇 개씩 있을 정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매 업태 지금 현황이었고요. 그 시장 규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화점도 마찬가지로 커지고는 있습니다. 저희 나라 시장 규모는 커지고 있고요. 다만 그 신장률에서 차이가 나는데 이제 가장 큰 규모가 36주의 대형마트입니다. 2011년 백화점 쪽에선 26조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무점포 판매가 34조입니다. 대형마트와 비슷해지고 있죠. 이런 시장 규모대로 보이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가 앞으로 수업을 하게 될 배경이 되는 건 이제 할인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할인점의 개념을 좀 한번 살펴보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할인점은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대량 매입 시스템을 구축한 소매업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을 싸게 구매해서 싸게 파는 그런 업체라고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할인점을 한번 분류를 해볼까요? 크게 한 두 가지 정도로 상품 구색을 기준으로 한다면 종합 할인점, 우리가 일반적인 할인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 할인점은 일종의 카테고리 킬러들이겠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진출해 있는 토이자러스라든지 미국에서 아주 크게 성황을 이루고 있는 오피스 데포 같은 문구를 다루는 데죠. 그런 데는 전문 할인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회원 관리를 기준으로 한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개방형 할인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할인점이 되겠습니다. 회원제 할인점은 이제 멤버십 올세일 클럽이라고 해서 MWC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코스트코가 있고 얼마 전에 롯데쇼핑에서 빅마켓 런칭을 했죠. 그런 유료 회원 할인점 한 두 가지 정도로 또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할인점 그리고 업체들을 쭉 정리를 해놨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종합 할인점 풀 디스카운트 스토어입니다. 월마트, K마트, 타겟, 미국의 이 업체들이 대표적인 것인데요. 이 디스카운트 종합 할인점의 특징은 1차 식품이 없다는 겁니다. 신선식품을 취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 이제 식품이 추가되면서 나온 게 이제 슈퍼센터죠. 월마트 슈퍼센터, 슈퍼타겟. 기존 자기들의 업체에서 식품을 추가한 것입니다. 아까 설명 좀 드렸지만 카테고리 킬러는 전문 할인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이자러스, 홈데포, 오피스 데포, 전문 상품들만 취급하는 할인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하이퍼마켓이라는 말은 앞서 말한 미국의 슈퍼센터와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쪽의 까르푸, 우리나라에도 진출한 바 있는 마크로 등은 하이퍼마켓입니다. 일반적인 디스카운트 스토어에 슈퍼 식품이 합쳐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MWC죠. 해운제 할인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코스트코, 빅마켓 이런 종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울렛이나 몰은 여러 가지 형태의 공장이 원래 태생은 공장에서 공장의 상품을 갖다가 처분하기 위한 그런 개념이었습니다만 이젠 새로운 업태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할인점이 디스카운트 스토어에서 시작해서 아까 식품이 추가된 슈퍼센터, 그리고 유럽형의 하이퍼마켓, 그리고 더 전문화된 할인점 카테고리 킬러, 그리고 해운제 할인점, 이 한 5개 정도의 업체가 할인점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객들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한 업체를 가지고 계속 어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디스카운트 스토어로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품 구색을 넓히거나 아니면 상품 구색을 좁히되 깊이를 깊게 한 전문점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할인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할인점이 백화점에 이어서 나온 업체라고 해서 백화점과 할인점을 많이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가 되는데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광역 상권이죠. 멀리서도 찾아갑니다. 하지만 할인점은 지역 상권입니다. 아주 그 로컬의 일부분만 찾는 게 일반적이고요. 상품도 보면 백화점은 선매품, 의류, 패션 위주죠, 당연히. 하지만 편의품 위주입니다.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일상용품들이죠, 식품과. 그다음 좀 약간 다른 점은 입지 표준화라는 부분 한번 볼까요? 백화점은 그 전별에 특화된 MD를 하게 됩니다. 그 점이 도시명인지 외곽형인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전별이 특화하는데 할인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입지에 들어가나 다 표준화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운영도 백화점은 전별 운영이지만 할인점 같은 경우에는 체인 오퍼레이션이죠. 본부에서 전점을 관리하는 그런 형태의 경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일부 다른 부분들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습니다만 물류 쪽에 있어서도 참 많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납품 부분인데요. 백화점의 경우는 업체에서 직접 납품을 하죠. 거래선에서. 하지만 할인점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류센터를 경유해서 통합 물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물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판매 방식이 가장 다르죠. 백화점은 대면 판매 위주입니다. 할인점은 셀프 서비스 위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PB 상품은 할인점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고요. 오히려 백화점은 PB보다는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한 반대 전략을 짜고 있죠. 할인점에서 PB는 할인점 고유의 브랜드라고 한다면 백화점은 백화점점에서 최고의 명품 브랜드를 가짐으로써 차별을 하려고 하는 서로 상반된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인점이 한국과 미국과 다른 점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최초의 할인점은 93년 11월 이마트 창동점이 최초가 되겠습니다. 가격 파괴라는 그런 신조어를 가지고 등장을 했죠. 미국에서는 48년도에 콜벳이라는 소매점이 할인점의 시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큰 특징이라고 서로 다른 특징이라고 한다면 원래 태생은 할인점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다르죠. 대면 판매도 하고 실제 판매 사원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업태로 약간 변화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보면 국내 할인점이 1단계 처음 태동기 90년대 초반부터 시작해서 96년부터는 유통 개방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까르푸라든지 월마트 이런 데가 마크로 이런 데가 진출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IMF를 겪으면서 2000년 이후로는 다점포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납니다. 이제 성숙기로 들어가겠는데요. 할인점 MS가 10조 이상, 업체수 중소업체까지 포함해서 30개까지 가는 단계가 됩니다. 이제 2000년대 중반 들면서는 포화 시작되죠. 그리고 실제로 M&A, 기업 합병들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또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SSMF에 진출을 한다든지 이마트, 롯데마트, 각기 글로벌 시장, 중국, 인도네시아 등으로 진출하는 글로벌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되겠습니다. 이제 할인점을 얘기할 때 할인점의 가장 좀 핵심적인 요소를 아실 필요가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할인점의 핵심 요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로우 코스트 오퍼레이션입니다. 가격을 싸게 상품을 구매해서 소비자들에게 싼 가격으로 공급한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적은 비용으로, 낮은 비용으로 오퍼레이션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그 비용이 그 소비자 가격에 증가가 되겠죠. 그래서 로우 코스트 오퍼레이션을 실현해야만 결국은 매출과 이익으로 증가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로우 코스트 오퍼레이션과 더불어 매장 운영의 근간이 되는 건 체인 오퍼레이션입니다. 본사에서 각 지역의 점포를 직접 다 관리합니다. 점별 운영이 아니고 본부에서 다 관리한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효율과 비용 때문에. 그래서 할인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지금 말씀드린 체인 오퍼레이션,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로우 코스트 오퍼레이션,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더 포함시킨다면 단품 관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화점은 샵인샵 형태로 대부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상품을 직접 관리하지는 않죠. 하지만 할인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품을 직접 진열을 하고 또는 축소를 하고 함으로써 고객에게 인기 있는 상품, 당연히 고객에게 인기 있는 상품을 많이 깔아야 되겠죠. 그런 일련의 활동, 단품 관리가 또 상당히 중요한 할인점의 근간이 기초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두서가 없었지만 몇 가지 우리 소매 유통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